자, 앞에가 통합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워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1학기는 지났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에 그렇게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또 너무 지나간 걸 간과하면서 흘려보내서도 안 되겠죠. 과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건 얻고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더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2학기입니다. 그러면 이 2학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2학기 통합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내신이 왜 중요할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뭐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간에 지금 2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1 학생도 있지만 아직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예비 고1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이 내신 구성이 되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저 그냥 국영수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만 했지. 내신에서는 여기 이수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곱하기 여러분 등급해가지고 나중에 종합 등급을 산출을 할 건데 그럼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이걸 듣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국어 1학기 4시간 들어요. 2학기 때도 4시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 등급이 산출이 되는 거, 평균 등급이. 국어가 4시간 듣고 영어도 일주일에 4시간 듣고 수학도 4시간 듣죠. 통합사회도 4시간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통합사회에서 막 등급이 이건 다 잘 해놓고 여기서 막 한 3등급 후반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깎아먹는 등급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럼 나중에 내신 성적을 산출해 봤을 때 그 퍼센트 백분율에서 밀리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해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 내신이 중요한 그런 수시 전형을 쓰시려던 학부모님이셨어요. 분명히 막 고2, 고3 때는 막 딸이 전교 2등까지는 했대. 막 뭐 5등, 최소 5등에서 2등까지 했대요. 당연히 뭐 메이저 의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나머지 의대는 지원한 성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소장님들이 다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랬냐고 봤더니 그 친구는 9등급 체제에 있었던 친구였긴 했는데요. 여기서 거의 한 6등급, 7등급 그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애는 생각했죠. 1학년 때는 난 어차피 이과 갈 건데 의대 갈 건데 통사가 뭐 중요해?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형에서는 이렇게 비중이 높은 과목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내시수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등급 나왔을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학기가 끝입니까? 2학기도 있어요. 그리고 2학년도 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차곡차곡 구성해 나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학기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통합사회 등급을 챙겨가야 지금 보세요.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9등급 체제가 지금 5등급으로 되면서 1등급이 10%로 늘어났지만 문제는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1에서 2등급 후반대까지는 학교에서 잘 뽑아줬는데 이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10%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어때요? 안 뽑아준다는 거죠. 옛날의 2등급이 지금의 2등급과 같을까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서 등급 관리 꼭 하자. 1학년 때 아니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2학년 때가 되면 이제 과목도 더 세분화되고 그 과목에 따라 반도 분반이 되면서 그럼 그 반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다 통합이지만 그때 되면은 각 과목별로 반이 또 나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석차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그 석차를 계산하기가 또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학년이 그래도 내가 등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가장 좋고 쉬운 시간이다. 라는 걸 잊지 말면서 자, 벼락치기가 될까 그럼 2학기 때. 선생님 저 1학년 때 1학기 그냥 저 혼자 해서 잘 됐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학기 내용이 쉬워요. 2학기 내용이 쉬워요. 1학기가 압도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 압도적으로 쉬웠는데 점수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2학기 과목 설명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게 패턴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다 구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통사 A쌤, 통사 B쌤, 뭐 일사, 지리 요렇게만 나누는 학교도 있고 통사 C쌤, 뭐 윤리, 일사도 어떤 학교는 통사 A 일사, B 일사, C 지리
디윤리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학년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에 막 이렇게 내는 거야. 1에 1, 2, 2에 1, 3에 1, 2, 4에 1, 5에 1. 이렇게 중간고사 구성돼 버리죠. 그럼 전 단원의 어려운 내용들을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통상이니까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겠지? 단원 수서로 그냥 무지성으로 딱 절반만 자르잖아요. 책을 절반으로 자르면 저기까지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교 구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얼마 안 들어가면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최소 3명에서 4명까지 들어간다. 분명히 이런 식의 구성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통사 2에 해당하는 전범위, 전 1, 2, 3, 4, 5단원이 다 들어가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 대비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통사 1에서 배웠던 내용이랑은 거의 하늘과 끝 차이로, 하늘과 끝 땅 차이로 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줬고 여러분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면서 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은 막 겁주는 것 같았지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어려워? 어려워. 다 같이 어려워.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기출이에요. 이거 K모 고등학교에 있었던 기출이고요. 보시면 막 그 친구가 난리가 난 거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통계를 전공을 했는데 이 통계의 진수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막 하면서 막 이런 문제를 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런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은 사실 웬만한 한 강의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치의 수능 문제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보면 알아요. 보자마자 한탄을 했죠. 저 문제는 2009년도에 실시된 수능 사회문화 문제였고요. 왜 이걸 기억하느냐? 그때 당시 수능 사회문화 3번은 전국 정답률 4%의 문제였습니다. 전국에서 4%의 수험생, 고3만 봐요. N수생도 봐요. 걔네 중에서 4%만 맞췄던 문제를 우리 고1 애들한테 야, 이게 통계의 진수야, 풀어봐. 이렇게 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기말고사 이거 캡처를 못 떠가지고 S모 고등학교였어요, 이 근처에. 2010년 평가원 문제 그대로 또 똑같이 냈어, 사회문화 통계 문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몇 년생? 2009년생 아닙니까? 태어날 때 문제를 무슨 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혼자 이거를 배우지도 않고 그냥 풀면 진짜 걔는 정말 천재인 거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완전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추론 능력을 가지고 고1인데 막 이미 고3 수준에 걔는 안 배워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죠. 이건 지리 문제였어요. 지리정보체계는 그래도 1학기 내용들이었는데요. 자, 앞에 이자가 지어졌지만 뭐 16학년도는 아니었겠죠. 2006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2006년이면 이미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시절이죠. 여기 똑같죠.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에 토시 하나, 선지 구성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2학기 때 포진되고 있다, 잊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더 되짚어보면서 미리 한 번은 그래도 교과서 받았잖아. 열어라도 보는 이런 의지, 이런 여러분의 정석,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